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종욱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10분 동안에 말을 하라 그래가지고 생전에 지금 10분 동안에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가능한 대로 10분 동안 하기로는 하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새 생활을, 새 학창시절 시작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꿈을 디자인하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이게 슬라이드는 많지만 훌떡훌떡 넘어갑니다. 내가 이거 뭐를 집어넣으면 이게 여기 마우스가 있네. 요거. 이게 지금 PDF 파일로 되어 있어서 혹시 PPT가 이걸로 눌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건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돼요. 이거 가지고 뭘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걸로. 오케이. 이걸로. 여기 이제 앞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 이력,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인생을 갖다 3기로 나눕니다. 맨 처음에 국내에서도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 지금은 뭐 신약 그러면 다 하는 거로 돼 있지만 제가 신약 연구를 시작할 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2기로 가서 이제는 우리나라 제약기업을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만들어보자. 그게 2기고, 그 신약도 만들어내고 글로벌 제약회사 만드는 것까지 거의 성공을 하고, 저는 이제 인생 3기로 와서 후배 연구자들이 신약 연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약대잖아요. 약학을 전공하시는 목적은 참 건강한 국민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목표는 뭘까요? 저 밑에 써 있습니다. 개국 약사, 병원 약사, 기업에 들어가서 연구하든지 비즈니스 디벨롭을 하든지 그 다음에 약사 업무를 하든지 제조나 품질 관리를 하든지 마케팅 영업을 하든지 공직 약사로 가서 시약 공무원이 되는 거, 복지부의 공무원 역할을 하는 거 의미가 있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법률가, 변호사 별리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할까요? 이제부터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양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중위로 3년 3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게 하도 많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도 저는 군대 가서 3년 3개월을 복무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운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유한여행 마케팅 영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개국 약사가 목표라서 그때 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한 다음에는 군에 갔다 와서 개업을 하겠다. 그런데 개업하려면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 되니까 영업 마케팅을 해가지고 종로 1가부터 3가까지의 병의원을 맡았습니다. 영업 왕 수준으로 갔었죠. 근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학교 다닐 때 은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조윤성 선생님이신데, 야, 너 뭐 하냐? 저 대학교 때는 공부를, 약국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많이 안 하고, 주로, 친구들 많이 사귀게, 놀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군사 독재 시대라 그랬는데 데모하기 이게 주였었는데 제가 대학원을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라 그래서 저 선생님 아시잖아요. 공부하는데 대학원 왜 갑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적어도 석사는 해야 되겠더라. 들어와. 그래서 석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가서 석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약국을 개업하는 걸 포기하고 석사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포닥까지 갔다 와서 뭘 할까? 연구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물질특허 제도가 처음 도입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적으로 선진 제약기업에 예속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신약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신약 연구를 시작했는데 선배님들은 저보고 전부 다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평생을 연구를 해봐라.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나오는가. 그런데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결심을 한 걸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려다 보니까 선배들이 신약 연구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미국에 쉐링플라라고 하는 제약 기업이 있는데 지금은 몰크에 합병돼 들어갔죠. 거기 연구소에 가서 신약 연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좀 자신이 붙어가지고 간장질환 치료제 연구부터 했는데 다행히 일본에 기술 수출을 했어요. 두 번째 작품은 소화기 궤양 치료 신약. 여기 써있죠, 요거? 이거 미안합니다. 소화기 기술 수출을 GSK에 당시 1억 불 플러스 알파로 기술 수출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가치로 보면 1조 원 정도 되겠죠. 그랬더니 각종 상을 다 주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전문위원,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어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혜원. 이게 기업에 있는 연구자라서 과학의 한림원에 정의원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나이 들었다고 종신회원 그거 하라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웬만큼 돼서 50대 중반 되니까 이제 연구는 너 그만하고 유한화학 사장 좀 해라. 그래서 원료의약품 만들었는데 운이 무지무지하게 저는 좋은 사람 같아요. 그 원료의약품을 시작했는데 면침에 갔더니 10년 누적 적자가 100억 원이 넘는 회사인데 3개월 만에 길리어드라고 하는 여러분 회사 아실 겁니다. 항바이러스제 만들어냈는데 간염 치료제 만들어냈는데 거기하고 원료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1년에 한 품목 가지고 600억 원을 수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빚 다 갚고 건물 매니팩처링 빌딩인데 그 생산동이죠. 2채를 짓고 그다음에 본 건물 행정동을 또 하나 짓고 홀드 웨어하우스라고 그러죠. 2도에서 8도씩 유지되는 큰 창고까지 지어놓고 은퇴를 했습니다. 유한에서 33년 만에 은퇴를 했죠. 대웅제약에서 전 그때부터 좀 쉬려고 그랬더니 대웅제약에서 와서 대웅제약 좀 도와다오. 그래서 그때 사장으로 가서 14년 동안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하고 기술 공무까지 하고 2020년에 은퇴했습니다. 저도 놀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저거는 나 신약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료 과학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운이 좋아서 동료 연구자들을 좋은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제가 약대 박사과정 있을 때 조교 노릇을 했는데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병역특례연구원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저런 신약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억 불 기술 수출한 다음에 유한연결연구소 거의 전원입니다. 150명을 모시고 제가 워크숍을 갔어요. 그 당시에 매일경제신문에서 정진기 언론문화상 생물학원 대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3천만 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억 원 될 겁니다. 저 직원을 한 2박 3일 데리고 가서 다 쓰고 왔습니다. 왜? 내 개인이 받은 거 아니다. 우리 전부 팀으로 해서 그 큰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쓰고 가자. 그랬더니 회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개인이 받은 상금을 갖다가 다 쓰고 그냥 걱정하지 마시오. 내 돈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한번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대웅제약에 가서 이제 그때 꿈은 뭐냐? 대웅제약을 글로벌 파마 컴퍼니로 만들어보자. 신약을 물론 만들어서 글로벌 신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2008년도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 신약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하고 착수를 했어요. 그때는 신약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신약을 만들겠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14년 후에 2021년에 허가받았어요. 우리나라 시작처에서. 그리고 금년 2월에 팩스클루정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신약 개발 대상 수상했고 이때까지 그 품목 하나로 기술 수출한 규모가 1조 1천억 원이 지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임상시험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임상시험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중남미, 중동 국가에 기술 수출하기로 전부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아서 된 거죠. 여기도 역시 여기 이제 팩스클로 내가 이제 내 후임자입니다. 전승호 대표라고 약대 후배예요.
45세인데 지금 대웅제약 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훌륭한 그 저 상까지 받고 기분 좋았죠. 역시 또 한 70명 되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이 신약 만드는데 도움을 줬어요. 다 그럼 저는 뭐 했는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한 겁니다. 신약 구분물질을 골라내고 그걸 또 비임상 개발, 임상 개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해가지고서는 허가까지 만들어주고 한 거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지금도 항상 저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요새 기업은 근면에 보니까 뭐 환경, 이지요. 그다음에 사회, 소사이어티, 환경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공헌을 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지배 구조를 갖춰가지고 기업이 자기네 돈 버는 것만 궁리하지 말고 사회에 공헌하면서 성장해야 된다. 근데 저는 또 운이 좋아가지고 유한여행은 여러분들 유일한 회장 교과서에 실린 분 아시죠? ESG가 저절로 돼 있는 회사예요.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웅제약 창업자도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신 저보다 대선배입니다. 15년 정도 위신데 그분이 내가 대웅제약 사장으로 갔더니 야 나도 유한양처럼 내 재산을 사회 환원하고 싶다. 맨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800억 원을 던져가지고 그 재단을 공익재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유한재단 잘하니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대웅 나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재단 이사장직을 맡아가지고 2텀 동안 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저기 보게 되면 제1회 석천 나눔상 시상책 스탠리 박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나병이 상당히 많을 때 백성들이 많이 고생했죠. 그때 순천 여수에 오셔가지고 나병 환자 치료하고 소아암 환자 치료하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고 미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지고 또 이래 상까지 드리고 했죠.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은퇴하고 이제 경영고문 2년 하고 2020년에 은퇴를 했는데 저렇게 성대하게 잔치까지 벌어져가지고 은퇴한다고. 저 앞에 사진 보게 된 저 신 교수님 어르신 저기 사진에 같이 계실 겁니다. 그때 신 교수님은 어르신을 제가 그 연구소 자문으로 모시고 그때 4년 이상 하셨던가요? 예, 그래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기준 어르신, 그다음 심천구 어르신하고 같이 일한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 실적은 그동안에 사실 회사에 있으면서 연구 논문 쓰기는 힘듭니다. 근데 한 50여 편 되고요. 그래서 특허는 좀 많습니다. 42개 특허 다 출원이 아니고 등록 다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그 개별국 총 180개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운도 좋아서 뭐 상을 많이 줬어요. 대한약학교회 장려상, 약학기술상, 철탑산업훈장, 기술경영인상, 이달의 과학자상, 특허기술상, 대상, 세종 대왕상이니까 정진기 언론문 아까 상금 많이 받았던데 동암야계상, 약업신문에서 주는 겁니다. 대한약학교 신약기술개발대상, 그래 동탁산업훈장, 국내 제약계의 신약개발, 그다음에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해가지고 저렇게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카스비피라고 있습니다. Korean American Society of Biotech and Pharmaceutical.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인데 미국에 사시는 연구자들이에요. 그분들 이제 그 카스비피를 제가 유한여행 연구소장 할 때 저런 조직을 좀 만들어가지고 국내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자. 그래서 제가 5,000불을 줬다는데 저는 5,000불을 준 기억은 없으나 그 사람이 받았다니까 맞겠죠.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대형자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맨날 피크닉 가는데 그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또 다시 찾아갔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가지고 피크닉 가는 건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애니얼 컨퍼런스를 열자. 니네들이 스피커는 다 어레인지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면 나는 한국에서 제약기업 연구자들 전부 다 데리고 거기 가겠다. 그 비용은 내가 된다. 그래서
만든 지 지금 20년이 돼 가는데 매년 봄, 가을로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골동산인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 준비를 했습니다. 대웅작 은퇴하기 전에 첫째 저기 심창구 어르신 하고 대전에 우리 종손이 하나 있습니다. 귀명에. 그래서 어디에요? 사이판 놀러 가고 그 다음 해는 또 사람을 더 보태가지고 알라스카 구경 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입니다. 커네디안 로켓까지 가고 그 다음에 지중해 크루즈까지 가서 우리 대학교 동기들이에요. 그래서 잘 놀았는데 저거 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지금은 못 가고 그냥 엉거주 좀 하고 있는데 자 저렇게 해서 이제 같이 놀고 삶의 이제 여백을 찾아서 뭐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서예도 배웠고 자전거 타고 동네에서 탄천 상류인데 산보도 하고 사진도 찍고 등등. 우리 또 저기 보게 되면 대학교 동기들 일본 교수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좀 즐겁게 살라 그러는데 우정바이오에서 와서 좀 도와주시고 그동안 경험을 후진하고 좀 논아주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신약 연구, 신약 개발, 기술 거래, 수출, CMC라고 해서 허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약물의 신약의 효능, 안전성, 자료 작성, 특허 관리, 투자 유치 이런 거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저 건물이 지금 제가 근무하는 15층에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는 벤처 회사들, 바이오 스타트업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발표를 시켜서 그럴듯하게 할 것 같다 그러면 합격.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 자문을 받게 되는 거죠. 작년 10월에 이제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싱클의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저기서 연자들은 국내에서 전부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외국의 기술 수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했는데 전부 와서 뭐 투자 이거 한투파라고 해서 한국투자 파트너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벤처기업에다가 투자하는 업체예요. 다 와서 발표를 해줘가지고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인데 제 발표 자료는 대회비지만 여러분들 다 공유를 허용을 합니다. 어디 가서 펌만 날리지 말고 각자가 보는 거 자유.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이런 기능을 가지는 건물이다. 뭐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이 아니고 학교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대학은 여러분 다 젊잖아요. 열정, 활기 충분하고 다양하고 개방적이고 자유, 선택, 재량 이런 거 전부 다 통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기 있는 앞으로 이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야구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 학업 열심히 하시고 외국어 한두 외국어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취미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여행, 친구 사귀기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업하기 위해서 공부는 학창 시절에 여기 두 어르신에 비하면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지만 테니스 유한양이 대표 선수 했고요. 학교 다닐 때 서울약대 산악반 회장이 접니다. 지리산 종주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훈련시키고 했고 바둑이 아마 한 4, 5단 됐는데 아마추어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3, 4단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하고 탁구 회사에서 시합하면 결승전까지 올라가고 충분히 놀 만큼 놀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뭘 할까? 근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건 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사는 거죠. 방향을 이루 잡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살지? 뭘 하고 살지? 목표를 정해야지.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 공부를 할까? 개업을 할까? 나처럼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까? 다양해요. 자기 선택하기 나름이죠. 여러분 자유로 선택하는데 저처럼 제약회사에 와서 신약 연구를 하는 것도 보람 있다고 저는 강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성공. 뭐든지 할 성공을 해야 되는 성공이 뭘까요? 이거 뭐 영어로 돼 있는데 번역하기 귀찮을까봐 다 써놨습니다. 여기 쉽게 써놨어요.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거. 웃는 거하고 성공하고 다를 것 같은데 웃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거, 인정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얻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내고 다른 이들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이게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가슴에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성공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키스트의 이광영 총장, 또 작년에 신입생들 대상으로 그런 소리를 했어요. 큰 꿈을 가지세요. 사람의 꿈의 크기만큼은 성장합니다. 사람은.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큰 꿈, 인류 사회에 큰 발작을 남길 원대한 꿈을 갖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슴에 가지면 가슴이 뛰어서 도전 정신이 생기게 되죠. 자신이 꿈을 생각하면 스스로 무엇을 더 공부하고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 동료들과 그리고 왜 어떻게 협동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 시인이 성공에 대해서 얘기한 거하고는 자연과학자니까 좀 딱딱하죠. 그러나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내부에 흐르는 의미는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미래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제약 산업을 했기 때문에 제약 산업 얘기만 갖다 놔할게요. 한번 해볼 만해요. 전 세계의 의약품 시장이 107조 원, 자, 1007조 원, 1700조 원. 여러분들 자동차 산업의 그 매출 규모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저 맨 뒤에 오른쪽에 앉으신 여학생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그냥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느끼는 거. 얼마? 안 들려요. 2천조? 반입니다. 1000조 원. 그러니까 의약산업이 더 커요. 근데 그 자동차 산업은 큰 회사가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돼요.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입니다. 근데 의약품은 사람마다 얻어 걸리는 질병들이 전부 다양해요. 그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약기업은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약 전체 매출 규모는 1,700조 원이니까 큽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연간 한 20조 원.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 한 0.1%뿐이 안 돼요. 그럼 그때 실망을 해야 될까요? 아니지. 세계는 넓고 우리는 할 일은 많다. 누가 그랬겠죠? 수출하면 되는데 뭘 걱정을 해요. 스위스는 인구가 800만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큰 제약기업이 노바티스하고 로슈가 있는데 그 두 회사의 매출액을 합치게 되면 100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 약을 스위스 사람들이 다 먹을까요? 다 수출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 시작 연구 개발 해볼래. 그런 사람이 많이 할 만하니까. 에브비라고 하는 데가 대개 세계적으로 다국적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다 5, 60조 원이 넘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우리나라는 제일 큰 데가 지금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예요. 제가 있던 대형제약도 1조 못 미치던 걸 제가 가서 랭킹 6위를 3위로 올렸고 1조 원 넘습니다. 1조 원이면 기업으로서는 항공모함이에요. 뭐 웬만한 거에 영향을 안 받고 쫙 나갑니다. 해볼만 해요. 작년에까지 기술 수출하게 되면 1년에 지금 10조 원씩 우리나라 신약 후물질 가지고 기술 수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미친놈 소리 듣고 신약 연구를 할 때 비하면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여러분들 저기 한번 몸 나와보세요. 할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미래 산업인가? 예스. 차세대, 여러분들, 신세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라고 호로를 대학교 때 은사님인 이은방 교수님이 최근에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걸 갖고 있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약 연구 개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나라 신약 개발 1세대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